오늘은 성경과 5대 제국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도를 그리겠습니다. 발칸반도부터 그리겠습니다. 들어가고 나오고 들어가고.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려요. 아덴, 데살로니가, 빌립보, 마르마다에, 보로스예요. 여기는 드로아, 소아시아, 루기아, 밤빌리아, 길리기아. 여기는 알렉산드리아, 구레네, 카르타고. 여기는 이탈리아 반도죠, 그죠? 이탈리아 반도. 이렇게 줍시다. 여기는 구브로, 그레게. 여기는 갈릴리 호수, 요단강, 사해바라. 여기는 랄가. 여기는 고센 땅. 여기는 람셋. 헬라 제국 때 여기는 알렉산드리아. 자, 그 다음에는 홍해를 그려야죠. 수에즈만, 아카바만, 페르시아만을 그립니다. 페르시아만, 유브라데스강, 티그리스강.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렸어요. 한참을 연습했습니다. 여기는 어디죠? 로마. 여기는 마게도니아. 여기는 아덴, 고린도. 이 지역을 갖다가 아가야 지기라 그렇게 부르죠, 그죠? 여기는 마게도니아의 수도 데살로니가, 빌립보. 여기는 다르다넬스예요. 여기는 마르마다해. 여기는 보스포르스해요. 여기는 흑해. 여기는 드로아. 여기는 소아시아. 여기는 루기아, 밤빌리아. 여기는 길리기아. 여기는 다소, 사울의 고향. 여기는 안디옥, 수리아 안디옥. 여기는 실루기아, 항구 도시, 그죠? 실루기아. 여기는 갈라디아. 여기는 갑바도기아. 여기는 비두니아 본도. 이렇게. 여기는 구브로. 여기는 그레데. 여기는 헬라 제국 때 세운 알렉산드리아 도시, 그죠? 여기는 두로, 시돈. 여기는 가이사라 항구 도시. 여기는 요파. 여기는 구레네 시몬 사람이 여기 사람이죠. 여기는 카르타고. 여기는 홍해. 여기는 시내산. 여기는 페르시아만. 여기는 디그리가, 유브라데스가. 5대 제국의 패권 다툼을 한 지도입니다. 우리가 처음 5대 제국을 공부하기 전에 알아야 할 토시국가가 있습니다. 이쪽 지역이 바로 지금은 시리아지만은 수리아 지역입니다. 아람입니다. 아람. 자, 아람은 신약 성경에는 수리아로 나오는데 이 수리아는 헬라식 명칭입니다. 아람 나라에는 두 도시가 있습니다. 북쪽은 하란이 있고 남쪽은 그 유명한 다메섹이 있습니다. 다마스크죠, 그죠? 이 아람은 제국이 아니고 토시국가입니다. 제국은 한 민족을 속국으로 삼아서 지배할 때의 제국이라고 하죠. 제국이 들어서기 전에 가장 강력한 도시국가가 아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아람은 사실 이 이스라엘과 형제국가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이주를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사라가 아람 사람입니다. 그 이삭을 아내를 맞이할 때에 외조부 아람에가 파단 아람에 가서 리브가를 데웁니다. 그 다음에 야곱도 에스를 피해서 파단 아람으로 외삼촌 집에 가지고죠. 그러니까 이때만 해도 상당히 형제 국가라고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이 아람 나라는 다윗 시대 때는
다윗에게 조공을 갖다 바쳤죠. 속국이 되는 거죠. 그러나 솔로몬 시대 와서는 독립을 하게 되고 나중에는 이스라엘을 침공까지 하게 됩니다. 길르앗 나못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여기서 역대상 22장에 아합과 여호사밧이 아람과 싸우다가 하살에 맞아서 아합 왕이 죽음을 당합니다. 그 이후에 역대하 5장이죠. 나만 장군이 엘리사에게 고침받고 우호적이었다가 그 이후에도 침공을 해온 사실이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 해성같이 등장한 나라가 있었으니 니느웨를 수도로 한 아수르가 강성해지면서 아람 나라를 멸망시키고 그 다음에 남유다 북이스라엘인데요. 북이스라엘 사마리아를 함락시키죠. 아람 나라가 멸망한 때가 BC 732년입니다. 그리고 사마리아가 멸망한 때는 BC 722년에 멸망을 당합니다. 그래서 아수르 제국이 패권을 걸무지게 되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속국이 되고 말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메소포타미아는 두강사이라는 뜻입니다. 바벨론이 강성해지면서 바벨론이 아수르를 멸망시키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을 함락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제국은 바벨론 제국입니다. 바벨론 제국은 언제 아수르를 멸망시켰냐? BC 612년에 멸망시키고 7년 후 BC 605년경에 1차 침략을 해서 다니엘을 포로로 잡아갑니다. 그래서 마지막은 BC 586년에 예루살렘을 함락하고 전 지역을 자기 손안에 넣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벨론 제국이 들어서게 됩니다. 이 바벨론 제국은 역사가 길지 않아요. 70여 년밖에 안 됩니다. 범죄한 유다, 예루살렘을 심판하는데 도구로만 사용했을 따름이에요. 세 번째 등장한 제국이 바로 바사 제국입니다. 바사 제국은 페르시아만 위쪽, 그 다음에 유브라데스강 동쪽에 조그만 바사 나라가 도시국가가 있었고 그 위에는 엘람이라는 도시국가가 있었습니다. 위쪽에는 메데라는 도시국가가 있었는데 바사와 메데가 합력해서 바벨론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이것이 성경에는 바사 제국입니다. 바사 제국. 바사 제국은 바로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이 페르시아는 1930년도에 국명을 이란으로 고칩니다. 현재 이란이 바로 바사 제국이고 페르시아 제국이죠. 그러면 언제 바벨론이 멸망당했을까요? 우리가 1차 포로 기한이 언제 이루어지죠? BC 537년에 이루어집니다. 포로 기한 이루기 전 2년 전, 그러니까 BC 539년에 바벨론은 멸망당하고 그 다음에 포로 기한이 이루어지면서 이 모든 지역이 다 어디요? 페르시아 손안에 넘어갑니다. 페르시아가 이 전 아시아 지역, 중동 지역을 다 소유하게 되죠. 그래서 첫 번째 아람은 제국이 아닙니다. 도시국가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 제국은 아수르 제국, 두 번째 제국은 바벨론 제국, 세 번째 제국은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 페르시아의 수도는 페르세폴리스라고 이쪽 페르세폴리스 큰 도시를 건설하게 됩니다. 그 다음 하나 둘 네 번째 제국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네 번째 제국은
유럽에서 세력이 커지는데 바로 마케도니아의 필립 2세가 고린도를 제외한 이 지역을 그리스 지역을 통일하고 죽음을 맞습니다. 그 대를 이은 사람이 누구냐? BC 331년에 그 유명한 알렉산더입니다. 알렉산더. 그러니까 이 페르시아 제국은 알렉산더에게 결국 항복하고 패권을 넘겨주게 됩니다. 알렉산더는 다르다넬스 해협을 4만 5천 명의 군사를 동원해서 넘어가서 전 페르시아 제국을 다 점령합니다. 페르세폴리스도 점령하면서 이제 알렉산더 헬라 제국 손안에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스를 헬라라고 그럽니다. 그리스. 왜냐 그러면 그리스의 조상이 헬렌입니다. 헬렌. 그래서 조상 이름을 따서 헬라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인을 헬라인, 그리스 문화를 헬레니즘 그렇게 부릅니다. 이 알렉산더 대왕은 왕이 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싸움만 하다 죽은 왕이에요. 이 전 지역을 다 점령하고 나서 나중에는 인더스 강에 가서 인도까지 점령하려고 했는데 신하들이 장군들이 반대를 하죠. 왜? 전쟁만 7, 8년 하다 보니까 지쳐버린 거죠. 그래서 돌아오는 길에 객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넓은 땅을 네 장군에게 나누어 주는데 다른 거는 알 필요 없이 두 장군만 알면 됩니다. 이스라엘과 관련된 장군만 알면 되죠. 그죠? 자, 이쪽 지역이 무슨 지역이었죠? 수리아 지역. 수리아 지역, 아람 나라. 이 수리아 지역은 셀루쿠스 왕조가 들어서게 되고, 이집트는 포톨레미 왕조가 들어서게 됩니다. 그럼 팔레스틴은 어디에 지배를 받느냐? 포톨레미 왕조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런데 포톨레미 왕조는 이 이스라엘 팔레스틴과의 관계가 유화적입니다. 그래서 알렉산드리아 도시에서 구약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되기까지 했죠. 근데 세월이 지나자 셀루쿠스 왕조가 이 포톨레미 왕조를 무너뜨리고 팔레스틴 전역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러다가 안티오쿠스 4세 때 이 팔레스틴 지역을 헬라화 정책을 풉니다. 헬라화. 이 헬라화 정책이란 뭔가 그러면 이 유다는 예루살렘은 여호와 율신을 섬기는데 헬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신화도 그렇고 헬라 신화도 그렇고 여러 신들을 섬기죠. 그죠? 못마땅한 거죠. 그래서 성전에 돼지피를 갖다 뿌리고 할례를 금하고 할례 받은 사람을 죽이고 제사장을 죽이고 우상을 섬기게 만들고 우상을 섬기지 않는 사람은 목을 베어 죽이는 그런 핍박이 가해집니다. 그때 반기를 든 제사장이 있었으니 그 제사장이 바로 마따디아입니다. 마따디아. 누구요? 마따디아. 마따디아에게는 5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혁명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마따디아가 죽어요. 도중에. 그러나 둘째 아들이 유다라는 둘째 아들인데 이 둘째 아들의 별명이 마카비우스입니다. 이 망치라는 별명을 가졌어요. 그 별명으로도 상당히 좀 과격하고 그죠? 하고 있는 그런 별명이죠. 그래서 이 유다가 마카비우스가 혁명을 이어갔는데 이 혁명이 승리를 해요. 승리. 언제? 167
167년 BC 167년에 성전을 하고 성전을 정결케 하고 다시 제사를 드리는 수전제를 지키게 됩니다. 수전제. 그리고 이 독립 왕조의 이름을 자기 조상 이름을 딴 하스몬 왕조라 그렇게 부릅니다. 한 100여 년 동안 이 하스몬 왕조가 지속이 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게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고 페르시아 제국, 파사 제국의 지배를 받고 헬라 제국의 지배를 받다가 드디어 독립국가가 된 거죠. 독립왕조를 세우게 된 거죠. 이게 하스몬 왕조입니다. 하스몬 왕조. 그런데 이 하스몬 왕조가 영원하냐? 그렇지 못해요. 그럼 하스몬 왕조의 멸망은 로마 제국을 먼저 공부하고 이어서 하겠습니다. 헬라 제국은 어떻게 망했는가? 헬라 제국은 바로 로마 제국의 등장으로 헬라 제국은 쇠퇴길로 들었습니다. 이탈리아 반도 작은 도시 로마에서 세력을 확장한 로마 제국이 BC 168년 BC 168년에 이 마게도냐 지역을 먼저 점령하게 됩니다. 그리고 BC 146년에 아가야 지역을 또 점령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BC 64년경에 이 수리아 지역까지 점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헬라 제국은 무너지고 서서히 로마 제국이 패권을 걸무지게 되죠. 이때 당시 하스몬 왕조는 이 로마 제국에게 항복하지 아니하고 항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의 폼페이우스 장군, 폼페이우스 장군이 BC 63년에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예루살렘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유다는 로마의 지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때 정치적으로 아주 뛰어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의 사람 안티피트입니다. 누구요? 안티피트. 안티피트는 이름의 사람인데 로마 권력층에 줄을 대어서 유대 팔레스틴 총독으로 부임합니다. 총독. 그리고 자기의 아들 둘째 아들 헤롯을 유대 왕으로 세웁니다. 그 왕이 바로 헤롯 대왕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할 당시에 왕이 헤롯 대왕입니다. 그래서 동방박사에게 속은 줄로 알고 베들레헴에 있는 2살 안에 사는 아이를 다 죽인 왕이 바로 헤롯 대왕입니다. 예수님은 요셉에게 하나님이 현몽해서 애굽에 있다가 오라 그랬죠. 그래서 헤롯이 죽고 난 후에 다시 돌아옵니다. 돌아오는데 베들레헴으로 가지 아니하고 어디로 갔죠? 나사렛으로 갔어요. 왜냐하면 베들레헴에는 헤롯 아킬라오가 다스리고 이 갈릴리 지역은 헤롯 안디바가 다스립니다. 그 다음에 위쪽에는 헤롯 빌립이 다스립니다. 이 헤롯 아켈라오, 헤롯 안디바, 헤롯 빌립은 대왕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분봉왕이라고 말합니다. 대왕이란 말은 헤롯 대왕, 처음 유대 왕으로 세움받은 헤롯 대왕만 대왕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로마의 지배 하에서 이제 신약 성경이 열려지게 됩니다. 이 하스몬 왕조와 그 다음에 로마 폼페이우스에 의하여
로마가 멸망당한 이 사건이 바로 신구약 중간사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이거는 성경에 드러나지 않아요. 바로 우리는 말라기서 넘어가면 로마의 지배하에 바로 신약 성경이 열리니까요. 헤롯 대왕이 등장하니까 이 숨은 역사 이야기죠. 자, 여기까지 하고, 그러면 로마는 영원하냐? 영원하지 않죠. 로마도 어디다 적을까? 로마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로마는 395년에 그리스 헬라를 중심으로 해서 동로마와 서로마는 옛 로마를 수도로 한, 그죠? 서노바와 동로마는 여기 있는 콘스탄티노플입니다. 콘스탄티노플을 수도로 한 동로마로 갈려지게 됩니다. 이 서노마는 476년 독일의 게르만 민족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동로마는 1000여 년의 역사를 이어갑니다. 언제까지요? 1453년에 이슬람 세력인 오스만 제국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그래서 천여 년의 도시가 바로 콘스탄티노플입니다. 이 콘스탄티노플은 옛날에는 비잔티움입니다. 비잔티움. 그래서 이 동로마를 갖다가 비잔틴 제국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비잔틴 제국. 비잔틴 제국이라고 부릅니다. 이 오스만 제국은 이 콘스탄티노플을 빼앗아서 이스탄불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지금의 명칭이죠, 그죠?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아람 도시국가, 아수르 제국, 바벨론 제국, 바사, 페르시아 제국, 그리스, 헬라 제국, 로마 제국, 5대 제국을 공개했습니다. 그 중에 신구약 중간사인 하스몬 왕조와 그 다음에 예루살렘이 로마의 속국이 되는 과정까지 공부해 보았습니다. 어떻게 이해가 됐는지 모르겠네요.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